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에서 이콜라이 대장균이 발견되며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돼 연방보건당국이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레곤주 등 10개 주에서 맥도널드 쿼터파운드 햄버거로 인한 이콜라이균 감염 발병 사례가 50여 건 확인됐고 이 중 노인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발병자들이 모두 맥도널드의 쿼터파운드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환자 중에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 후군에 걸린 어린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널드 측은 식품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채 썰은 양파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쿼터파운더에 들어가는 기존 패티와 양파 사용을 중단하고 일부 주에서는 쿼터파운더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2주 남겨둔 가운데 1,8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또는 현장 투표를 통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과는 달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선 승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이나 투표소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이는 4년 전 전체 투표자의 10%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사전투표율은 2012년 33%, 2016년 40%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러진 2020년 대선 때 69%로 급증하는 등 제도가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사전 우편 투표를 선거 조작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엔 지지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지지자의 전반적인 투표 참여 증가를 의미하는지 팬데믹 우려가 사라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본 투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미국 내 개신교 신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백인 개신교인들이 보수 정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그의 여러 추문과 저속한 언행, 보수적 가치의 후퇴 탓에 2016년이나 2020년 대선만큼 지지세가 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를 향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신호가 나타난다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행동에 지친 백인 신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유권자 중 투표 의사가 없는 이들이 3,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조지 바르나 박사는 2020년에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격차는 약 700만 표에 불과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2024년에 투표하지 않을 3,200만 명의 신자는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병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자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며 우리는 이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약 2,500명의 북한군이 파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 병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측에서만 6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할 때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북한 용병 부대에 손을 뻗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됐다는 보도 등을 거듭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 대응할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맞대응에 봉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파병됐다는 보도와 관련 허위와 과장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에 보도했습니다. 특히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 대응을 고심 중인 상황과 관련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의 신중함과 상식적 판단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지원은 물론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안도 고려 중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풀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른바 유난 면담에서 요구한 대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으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 개파 보스도 아니다. 아마추어 같다는 친윤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동훈 대표가 공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여 당정 갈등의 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간 강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불러 지난달 명 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일을 된 명 씨는 아직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낮엔 비교적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